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메시가 프리킥으로 통산 70골을 넣었어요. 이제 펠레랑 동률입니다. 그 위에는 주닝요밖에 없어. 자, 그런데 여러분, 메시가 커리어 초반에는 프리킥을 잘 못 찾다는 거 아세요? 왜 점점 잘 찾았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라도나의 조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데 대체 어떤 조언이었을까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과는 어떤 게 다르고 어떤 게 비슷할까요? 바로 들어갑니다. Let's get it. 미친 성공률. 자, 지난 15년간 유럽 5대 리그의 모든 선수들의 프리킥 평균 성공률이 5.5%예요. 근데 메시의 통산 성공률은 8.8%입니다. 엄청 차이 나는 거야. 말이 안 돼.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건 19-20 시즌엔 성공률이 17%까지 올라가요. 당시 바르셀로나 동료였던 라키티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프리킥을 얻으면 이미 세레머니 생각하고 있었대. 그리고 요즘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 성공률도 개쩔죠. 프리킥 나면 일단 엄청 기대돼. 야, 진짜 메시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 한번 직접 봐야 되는데 몇 년 안 남았는데 여러분도 직접 보고 싶으시죠? 방법이 있습니다. 월드콘을 사드시면 돼요. 그러면 3박 5일 북중미 여행권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자, 이게 대체 어떤 이벤트냐? 2월 23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요렇게 응모하시면 돼요. 1. 월드콘을 구매한다. 2. 월드콘 패키지의 QR코드를 통해서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한다. 3. 단체전 개인전을 선택한다. 4. 월드콘 뚜껑 안에 기재된 행운 번호를 입력한다. 자, 여기서 개인전은 말 그대로 혼자 응모하시는 분야인데 요 분야로 응모해주신 분들 중에 총 7분이 북중미 여행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 개인전에는 보너스로다가 월드콘 기프티콘 당첨되는 게 또 있어요. 총 5,000분. 그거는 또 바로 그 자리에서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단체전은 뭐냐? 3분이서 한 팀으로 응모하는 분야예요. 요 분야에서는 총 한 팀에게 북중미 여행권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메시, 손흥민의 프리킥을 직접 한번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응모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왕 달달한 거 드실 거면 맛있는 월드콘으로 레츠기를 타셔야죠. 점점 좋아진 프리킥. 자, 메시는 커리어 초반에 프리킥을 차지도 않았어요. 왜냐? 그때 바르셀로나인 데코 사비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성기 호나우지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호나우지뉴가 떠난 다음에 메시가 전담 키커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프리킥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를 시작한 거야.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메시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본인이 박스 앞에서 드리블로 흔드는 게 워낙 위협적이니까 상대가 맨날 파울로 끊잖아. 빡치잖아. 근데 그 프리킥을 직접 넣어버리면 어때요? 통쾌하죠. 그리고 자꾸 그렇게 넣으면 상대가 그 다음번에 파울을 못한다고. 프리킥으로 먹힐까봐 무서워서. 그러면은 메시 본인의 드리블이 그 다음번에 더 잘 먹히겠죠. 그래서 프리킥 연습을 더 독하게 한 것도 있지 않았을까. 자, 그렇다면 메시는 프리킥을 어떻게 향상시켰을까요? 일단 다른 선수들의 프리킥을 많이 봤대요. 근데 메시가 뭐라고 하냐? 선수마다 차는 방식이 다 다르대. 결국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대. 그래서 프리킥 연습을 엄청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당시 바르셀로나 피지컬 코치가 뭐라고 하냐? 메시는 마지막 프리킥을 골대 상단 구석에 넣을 때까지 훈련장을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피니 알칸타라랑 세메도는 메시가 프리킥 연습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그러던데 얘네들 몰래 했나? 자, 메시는 프리킥 연습을 그냥 많이만 한 게 아니에요. 엄청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연습을 했대요. 메시가 뭐라 그러냐면 예전엔 그냥 편하게 찼어요. 근데 이후엔 자세, 발걸음, 공 차는 방식, 임팩트 부위 등을 다양하게 시도했죠. 그리고 아르헨티나 대표팀 훈련 때 같이 프리킥 연습했던 훌리안 알바레즈가 뭐라고 하냐? 메시는 각도를 아주 수학적으로 정밀하게 선택한대요. 그리고 벽이랑 골키퍼 사이의 거리 이런 것도 엄청 계산한대. 저는 이런 의식적인 연습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유명한 1만 시간의 법칙 있잖아요. 근데 그게 1만 시간 동안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식적인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그러니까 연습할 때마다 디테일한 목표를 정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해보고 또 교정해가고. 메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니까 늘지. 더 많이 감기. 자, 메시가 그렇게 의식적인 연습을 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 더 많이 감아차는 거예요. 커리어 초기의 프리킥은 약간 덜 감아요. 조금 세게 차는 데 집중하는 느낌? 그래서 자세가 비교적 꼿꼿합니다. 그리고 임팩트 부위는 엄지 옆쪽 약간 얇게 비껴 차는 느낌? 그리고 공을 찬 발은 앞쪽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디딤발은 이렇게 공중으로 들리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아주 프리킥에 도 같았을 때는 훨씬 더 감아요. 파워보다는 커브를 많이 걸어가지고 골대 구석에 정확히 배달시키는 데 집중하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자세가 더 C 모양이 돼요. 그리고 임팩트 부위도 더 인사이드 쪽에 깊숙한 곳으로 공을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감싸는 느낌. 그리고 공을 찬 발은 디딤발 옆쪽으로 떨어지고요. 디딤발은 옛날에 베컴 마냥 완전히 안쪽으로 꺾여. 그게 공 차는 다리가 더 옆쪽으로 꺾일 수 있게끔 공간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의학 전문가 브라르 박사가 요런 얘기를 해요. 요 방향으로 꺾이는 게 인버전 스프레인 4번 염좌라고 하는데 메시의 발목이 꺾이는 각도를 보면 일반인이 발목 삘 때 수준으로 꺾인다는 거야. 힘 엄청 실리고. 근데 메시는 훈련을 통해서 이 동작을 완벽히 제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커브를 먹이는데 활용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감아차는 선수들 발목 다 그렇게 되지 않아? 근데 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손흥민 선수의 디딤발은 아예 안 꺾여요. 살짝 옆으로 떨어질 때도 있는데 발바닥 전체를 딱 고정시켜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프리킥으로 유명한 워드 프라우스의 디딤발은 또 어떠냐? 차자마자 공중으로 폴짝 점프가 돼요. 약간 온몸의 힘을 공에 싣는 느낌? 근데 메시는 힘을 다 빼고 그냥 톡 감는 느낌이에요. 확실히 커리어 초기 때의 프리킥하고 비교하면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그 변화는 마라도나의 조언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라도나가 옛날에 아르헨티나 대표팀 훈련 때 메시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프리킥 찰 때 공에
공에서 발을 너무 빨리 떼지 마라. 너무 빨리 떼면 공이 너가 원하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 이게 뭔 얘기예요? 탁 끊어 차지 말라는 거예요. 쑥 컨택을 오래 하고 팔로우스로 길게 가져가라는 거죠. 그러면 공에 대한 제어력이 올라가니까. 자, 그렇게 해서 메시는 벽을 넘겨서 감아차는 정석 프리킥을 마스터합니다. 그래서 메시가 가장 많이 넣은 패턴을 보면 박스 중앙 약간 오른쪽에서 골대 우상단으로 들어가는 패턴이에요. 골키퍼가 더 힘든 이유는 메시가 항상 그렇게 감아차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끔은 벽을 안 넘기고 파포스트 상단으로 밀어 때립니다. 그러면 골키퍼가 요로 갈라다가 역동작 걸리는 거야. 그리고 가끔은 위가 아니라 아래로 깔아 때려요. 그러면 골키퍼가 반응하기 또 어려워. 그리고 또 그거 대비하고 있으면 파넨카처럼 톡 찍어서 감아. 벽만 살짝 넘겨. 또 그거 대비해가지고 벽이 점프를 겁나 뛰면 그 밑으로 깔아 때려. 그리고 깔아 때리는 거 대비해서 벽 밑으로 들어눕고 점프 겁나 높게 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궤적으로 또 감아 넣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또 파포스트로 밀어 때리고. 이건 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공포인 거야. 그리고 골키퍼 입장에서 더 힘든 게 뭐냐, 메시가 어디로 어떻게 차든 그 전에 런업 동작, 공으로 다가오는 동작이 거의 비슷해요. 감아차지 않고 강하게 조진다? 그러면 런업을 저 뒤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메시는 그러지 않는다고. 똑같이 두세 발 뒤에서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키퍼는 예상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공을 어디로 보낼 것이냐에 따라 런업 들어가는 각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메시는 거의 똑같아. 그래서 제가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실험을 해봤어요. 메시 프리킥 장면 영상들을 쭉 보면서 메시가 공으로 접근할 때 탁 일시정지를 해. 그리고 어느 쪽으로 찰지 예상을 해보는 거야. 근데 진짜 많이 틀렸어요. 분명히 감을 것처럼 들어가는데 디딤발 놓는 순간 차는 발에 골반만 싹 열고 순간적으로 힘 빡 줘갖고 밀어 때려. 그리고 또 밀어 때리려나 하는데 디딤발 놓고 허리 뒤튼 다음에 다리 확 감아가지고 감아 때려. 더군다나 저는 중계캠으로 위에서 런업 각도를 봤는데도 예측이 안 돼요. 그러면 골키퍼 입장의 시야에서는 어때요? 공 쪽으로 넓게 들어오는지 얇게 들어오는지 체크가 잘 안 되잖아. 골키퍼한테 진짜 악몽이지. 자, 그러면 메시는 어디로 찰지를 어떤 방식으로 정할까요? 메시 말에 따르면 프리킥을 차기 전에 상대 골키퍼의 위치, 그리고 움직임, 또 상대의 벽 위치, 선수 구성, 그런 것들을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고 분석한대요.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어디로 어떻게 찰지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메시가 프리킥 찰 때 골키퍼가 더 힘든 이유가 뭐냐? 바로 부스케츠. 왜? 바르셀로나 시절 보면 항상 공하고 골키퍼 사이에 서요. 골키퍼가 공을 못 보게 하려고. 그러면 골키퍼 입장에서는 어때요? 공이 아예 안 보이다가 벽을 넘겼을 때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그럼 PK 막을 때의 반응 시간이랑 거의 비슷해야 돼요. 요거 진짜 차이 큽니다. 처음에 공이 보였다가 살짝 안 보였다가 이어서 보이는 거랑 처음에 아예 안 보였다가 벽 넘겨서 갑자기 보이는 거랑 천지 차이. 그리고 부스케츠는 그냥 가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역할이 있어. 그 뭐냐면 가끔 프리킥이 가까운 데 나잖아요. 그러면 메시가 벽만 통 넘겨서 감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 수비가 벽 쪽에 있다가 그거를 헤더로 걷어내려고 골대 쪽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부스케츠는 그걸 또 눈치 까고 같이 내려가서 그 공을 막 건드리는 척해. 그러면 상대 수비랑 골키퍼가 움찔하죠.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골키퍼랑 상대 수비 두 명 있으니까 옵사이드 안 걸린다고. 근데 재밌는 건 바르셀로나에서 그 역할 하다가 마이애미에서도 공 가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메시가 고트로 자리 잡는 데에는 부스케츠의 공이 여러모로 큽니다. 집중. 자, 메시가 프리킥 찰 때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동료 선수가 이렇게 볼 위로 지나간다든가 약간 과하게 차는 척 한다든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동료는 가만히 있고 메시 혼자 집중해서 차요. 아니면 옆에 아무도 없고 그냥 대놓고 혼자 찰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동료가 차는 척 하면서 공 위로 지나가는 거 그거 나름 효용이 있습니다. 왜냐면 걔가 차는 척하고 벽이 점프했다가 내려올 때 그때 공이 지나가게 하면 쉽게 넣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베컴 카를로스처럼 볼 쪽에 동시에 접근한다? 그럼 진짜 누가 찰지 모르죠? 오른발잡이냐 왼발잡이냐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는데 상대 수비벽 골키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요. 그거 분명히 효과가 있어. 근데 메시는 그런 게 싫은 거죠. 그냥 혼자서 자기 감각에 오롯이 집중해서 차는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골프는 안 치지만 골프 칠 때 옆에서 막 움직이고 바스락거리고 그러면 그 비매너잖아. 얼마나 신경 쓰여. 되게 섬세한 작업인데. 근데 프리킥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손흥민 선수도 비슷하더라고요. 22년에 파라과이전 때 기가 막힌 프리킥 넣었었잖아요. 그때 손흥민 선수랑 그 옆에 있던 김진수 선수랑 차기 전에 요런 얘기를 했대요. 흥민아 뛰어가줘? 아니 공 넘어가 줄까? 아니 괜찮아 진수야. 모션을 뭐 어떻게 해줄까? 가만히 있어줘. 그러고 나서 혼자 집중해서 차니까 개잘 차는 거야. 아우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서 프리킥으로만 7골이에요. 요 기록도 통산 1위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토트넘에서부터 전담 키커를 했어야 돼. 토트넘 현지 소식통 스퍼스웹도 손흥민 선수 프리킥 골 넣을 때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찼어야 됐다. 그랬으면 15골에서 20골 정도는 더 넣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토트넘에서는 딱 한 골밖에 못 넣었죠. 네, 오늘은 이렇게 메시의 프리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누군가가 메시의 자세를 완전히 똑같이 따라해서 찬다고 해도 메시만큼 못 차겠죠. 결국 핵심은 뭐예요? 메시의 몸이 가진 그 근육과 관절과 신경계가 가진 섬세한 제어력.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타고나는 것이다. 차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진짜 어려워요. 좀 세게 때리려고 하면 잘못 맞고 정확성 생각하면
계약하게 가요. 괜히 유럽 5대 리그 선수들이 100번 차면 5번 넣는 게 아닙니다. 메시는 진짜 미친 사람인 것 같아요. 역대 최고의 드리블러, 패서, 그리고 프리키커까지. 아무튼 앞으로 프리킥으로 7골만 더 넣으면 주닝요까지 뛰어넘습니다. 그럼 정말 축구사에서 가질 수 있는 기록은 거의 대부분 가져가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